안녕하십니까. WBS 스페셜 출가 진리의 길을 나서다 진행을 맡은 장보람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시방세계 육도사생의 전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전체 행복이 나의 행복임을 알라고 전무 출신의 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WBS 스페셜에서는 개인의 삶을 놓고 세상을 위한 삶을 시작한 전무 출신 도무품과 네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와주신 네 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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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기 103년 전무 출신 도무로서 이제 막 첫걸음을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인사와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총부의 공무빈 도무님이십니다. 도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정원 정보전산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음이 조물주 공무빈입니다. 현대에는 IT가 산업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원불교의 IT 시스템은 이웃 종교에 비해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행정 서비스라든지 기타 관리 시스템이나 또는 교화 지원 또는 각 기관과 교당들의 홈페이지 개발 사업 등 많은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일을 하고 있고,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IT가 교화와 접목되는 이런 사업에, 이런 교단의 일에 적극 발맞춰가는 출가자가 되고자 합니다. 네, 마음이 조물주 공무빈 도무님이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북 남원 경애원의 김광우 도무님이십니다. 도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남원 1월 경애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광우 도무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자 이렇게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처음 노인복지를 시작할 적에 경애원에 있을 때, 그때 사명을 한 번씩 정해보라라고 했을 때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라는 그 사명을 적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낙원 세계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사명으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름다운 꿈을 꾸고 계신 김광우 도무님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전북 남원 경애원의 김종찬 도무님이십니다. 도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광우 도무님과 함께 경애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종찬 도무입니다. 저는 저를 변화를 사랑하는 김종찬 도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습에서 벗어나 변화된 삶을 살고자 그 출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지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어서 충북 생거진천 노인복지센터의 이인성 도무님이십니다. 도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충북 진천의 생거진천 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아름다운 미소로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전무 출신 이인성 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무님의 미소를 뵈니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오랫동안 바라고 바랐던 그 길을 이제 드디어 걷게 되셨는데 감회가 특별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새해가 되거나 새로운 일을 결심할 때 각오가 남다르잖아요. 네. 우리 도무님들께서도 이제 막 도무로서 첫걸음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각오나 다짐이 참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한 분씩 소감을 좀 들어보죠. 먼저 공무빈 도무님, 기분이 어떠십니까? 일단 출가자로서 제가 먼저 행복해야 되고요. 또 그 행복을 전하는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전문 출가자인 도무로서 제 전공 분야에 좀 더 부지런히 살아서 이제 교단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무거운 이제 중음기에 떠도는 것처럼 이제 간사 생활을 거의 5년을 했어요. 예, 이 간사를 내려놓는다는 마음의 짐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고 계시군요. 네. 네. 이어서 이인성 도무님, 기분이 어떠세요? 우선 전무 출신이 됨으로써 우리 교법대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특히 교세가 약한 저희 충북 지역에 이제 기관에 있는 직원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교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장차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김종찬 도무님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죠. 어떠신가요? 네, 이제는 도무로서 출가를 했기 때문에 그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런상의 진리를 잘 깨치고 또 원만히 실천을 하여서 그 원불교의 수행이 일상생활을 떠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것을 주변에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이 법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김광우 도무님.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 이게 다시 시작하는 도무 생활이어서 사실은 교단에 누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있고요. 또는 지금 제가 이렇게 다시 할 수 있게끔 도와줬던 많은 스승님들, 그다음에 동지들, 그다음에 가족들한테 또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패키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네, 그만큼 큰 설렘을 안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결혼식을 할 때 분명히 똑같은 나지만 결혼식장을 들어갔을 때 또 나올 때와는 뭔가 달라진 나를 발견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무님들께서도 출가식이 진행되는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한 분씩 좀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공무빈 도무님,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드셨나요? 저 반백년 기념관의 촬영과 뭐 스크린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이제 전산실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6, 7년 정도를 제가 지켜봤어요. 이제 출가식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막상 제가 거기 서더라도 별 이렇게 감흥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서보니까 정말 남다른 감회도 있고 또 재밌었습니다. 또 지켜보는 것과 직접 참여하는 것에는 큰 기분의 차이가 있었겠군요. 네. 이어서 이인성 도무님, 출가식 때 어떤 생각을 좀 하셨나요? 첫째는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지 말자는 생각. 두 번째는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출가식을 한다라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으로 전무 출신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네 번째는 내 인생에 있어서의 두 번째 막이 올랐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나머지 다른 도무님들께서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또 김종찬 도무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교무님들의 출가를 이렇게 축하만 해드리다가 제가 출가의 주인공이 돼서 사은님의 은혜에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감동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세우고 간절히 원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진리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김광우 도무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한 설렘, 그다음에 두려움, 기쁨 이렇게 있는데요. 다시 이렇게 출가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설렘이 있었고요.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또 무슨 일이 앞으로 다가올까라는 두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쁨은 제가 한 16년 만에 다시 출가를 했었는데 이 출가에 대한 그런 기쁨,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참 복잡한 감정들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만감이 교차했을 네. 그런 출가식의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WBS 스페셜 출가 진리의 길을 나서다 함께하고 계신 네 분 도무님들께서는 이 어떤 인연으로 원불교에 입교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먼저 공무빈 도무님, 어떻게 원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네, 제가 일 때문에 춘천에 살고 있을 때 그 장승 전승자이신 이가락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분 소개로 춘천 교당에 나가게 되는데 처음 춘천 교당에 나가 보니까 교회도 아니고 절도 아니고 참 이상한 곳이다 싶어서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번만 나가고 이제 공안 나가자 이런 그렇게 나갔을 때 어떤 교무님 오셔서 이제 일상수행요법 1, 2, 3조를 이제 강의를 하셨어요. 그때 1, 2, 3조를 강의하시면서 경계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 경계라는 단어가 이제 제 이제 마음에 딱 꽂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마음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교당을 계속 다니게 됐고 또 온 가족도 입교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가족이 돼서 지금의 길에 오게 됐습니다. 네. 김종찬 도무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원불교에 어떻게 입교를 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IMF 시기를 거치면서 저희 가족 사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타격을 입게 돼서 세상의 절망을 느끼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원불교를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 교무님과 복지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때부터 원불교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고통은 저에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네, 김종찬 도무님도 역시 공무빈 도무님처럼 경계에 서 있었을 때 원불교에 입교를 하게 되셨군요. 김광우 도무님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원불교를 알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아버님께서 총부 훈련부 소속이었던 것 같은데 대형 버스를 운전하고 계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 집 5식구인데요. 종교가 여러 가지였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원불교시고 또 어머님은 불교를 다니셨고 또 큰형하고 저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또 작은 형은 이제 종교가 없었었는데 어느 날 아버님이 이제 그 총부 약주를 한 잔 하시고 오시면 늘 항상 아이들을 이렇게 꿇어앉히고 옛날 얘기도 하고 하셨었거든요. 그때 이제 교도증을 딱 내미시고 이제 앞으로 교당을 다녀야 되겠다라고 선포를 하셔서 원불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는 사실 원불교라는 종교를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있었기 때문에 일요일 날 아침에는 아버님과 같이 교당을 가고 오후에는 다시 교회를 가서 한 1년 정도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뭔가를 물어보면 무조건 믿어라. 우선 1차적으로 그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데 교당에서 뭔가를 교우님한테 여쭤보면 일목요연하게 하나씩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보다 여기가 훨씬 더 좋구나라는 어린 마음의 생각이 들어서 1년 정도 그렇게 양쪽 종교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원불교를 계속 이제 집중적으로 제가 다니게 됐죠. 그래서 원불교를 믿게 됐던 것은 아버님의 인연으로 해서 이렇게 원불교를 알게 됐었습니다. 네, 타종교도 함께 출석을 하시다가 그렇죠. 네, 원불교의 매력에 빠져들어서 예. 이때 입교를 하게 되시게 되셨군요. 자, 그럼 이인성 도무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상당히 행운아인데요. 태어나 보니까 이제 그 원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영광 백수 교당의 이제 초대 교도 효장님이셨었고요. 그다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 다 법사님이시고 그리고 아버지 형제분들 중에서 전무 출신 하시는 분들이 지금 3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원불교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원불교를 접하면서 자랐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원불교에 입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계셨군요. 네. 네, 원불교를 만나면서부터 깊은 내면으로부터 얻어지는 깨달음과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네 분 도무님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네 분 도무님들께서는 원불교를 만나기 전과 후 나한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먼저 공무빈 도무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계속 첫 번째 하니까. 네. 첫 번째가 좋은 겁니다. 네. 그 마음 공부를 하고 이 마음 공부를 받아들인 건 그 전과 후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비교한다 그러면 마음이 조물주인 것을 아는 것은 천동설에서 지동설을 받아들이는 수준의 이제 큰 차이가 되어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차이네요. 네, 그래서 일단 경계를 당해서 경계인 줄만 아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해도 마음에 큰 변화가 생기고요. 생활 자체에 변화가 생기고요. 또 이런
경계를 잡고 그다음에 경계에 대해서 내가 다른 행동을 해 보였을 때 그런 경험을 한 번만이라도 해본다 그러면 아마 마음 공부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공무빈 도무님의 삶은 마음 공부와 마음 공부의 전과 후로 나눌 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좀 다음 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찬 도무님 어떠십니까? 저는 원불교를 만나고 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집착심과 분별심을 내려놓고 세상과 내 자신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김광우 도무님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죠. 저는 원불교를 알기 전에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 중에 말 더듬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말 더듬는 아이를 말을 따라 하다 보니까 말을 저도 계속 더듬게 되는 거죠. 지금도 좀 긴장돼서 그러지만. 근데 원불교를 딱 이제 신앙을 하고 제대로 다니기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를 보게 됐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아이들 사회를 보고 이렇게 앞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좀 내성적인 성격에서 좀 적극적으로 성격이 좀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되게 활달하고 밝다, 그다음에 적극적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속으로 난 좀 내성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삶이 그때 완전히 변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불교를 만나서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아이가 적극적이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화가 돼서 현재 지금의 나가 되었지 않는가. 그래서 아주 큰 원불교를 만나서 변화가 됐죠. 네, 원불교를 만나면서 또 좋은 말씀을 많이 전하고 싶다는 그 마음에 이 변화가 생긴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이어서 이인성 도무님,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달라졌을까요? 일단 나 자신의 본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나를 자주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셨군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왜 원불교를 공부해야만 하는지, 이 원불교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도무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예, 먼저 이번에도 역시 첫 번째로 공무빈 도무님, 원불교의 매력이란 무엇일까요? 네, 모든 종교가 다 자기만의 이제 수행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제 원불교만의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원불교 교헌에 나와 있는 이제 목적이 있어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일체 중생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은 종교를 진리적으로 해야 되고 진리를 신앙해야 된다는 것에서 얼마나 합리적인가 하는 걸 제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사실적 도덕의 훈련에서는 도덕의 훈련이 사실적인 걸 도덕을 훈련을 해야 되고 또 도덕의 훈련 결과가 또 사실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짧게 설명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제 그것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또 실증적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면에서 가장 젊은 가장 현대에 적합한 종교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김종찬 도무님께서는 원불교의 매력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원불교의 매력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문들에 대해서 진리적인 해답을 주고 또 깨달은 진리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불교를 알게 된다면 스스로 공부하게 되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스로 공부하게 되는 종교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김광우 도무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원불교의 가장 큰 매력은 경계마다 공부를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길을 건너보면 그 문구가 멈추고 살피고 건너자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경계를 당했을 때 정과 계와 해를 세워서 공부를 하다 보면 스스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변화하는 모습을 자기가 느끼면 자신도 모르게 원불교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변화를 관찰하다 보면 자신감도 붙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네, 이어서 이인성 도무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원불교의 마음 공부는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마음 공부를 통해서 원래 자신의 본성을 찾는 과정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감과 안정감을 전해줄 수 있는 공부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도 좋은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는 게 원불교의 진정한 매력이겠군요. 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법문에 나오는 말씀들을 좀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이런 말은 잘 알고는 있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습니다. 원불교를 마음으로써 잘 닦을 수 있는 나만의 비법이 있다면 한 분씩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공무빈 도무님, 비법이 있으신가요? 뭐 비법은 뭐 기초에 충실하는 거죠. 역시 이 모범생다운 대답 아니십니까? 네, 이제 기초라는 건 이제 경계 잡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마음에 이제 변화가 생겼을 때 경계 잡기 하나만 하더라도 절반의 성공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 경계 잡기 하나만 하더라도 이 행동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본인이 느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이 조물주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뭘 하고 싶거나 하기 싫거나 또는 행복감 이런 것들은 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나를 갖다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하게 된다면 그럼 일단 본인의 또 문제를 해결할 때는 남 탓이 아니라 본인한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면 이제 대부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조물주라는 게 두 번째 항목이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인연과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대로 받는 거고 또 내가 짓지 않은 건 이제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인연과에 대한 그 확신만 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 두렵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어렵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은 죄를 안 받으려는 짓고 나서 지은 죄를 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는 내가 짓지 않은 복을 받으려는 마음 때문에 불안하고 그런 불행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로 이제 저의 표준을 잡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김종찬 도무님의 비법도 좀 들어봐야겠는데요. 네, 저는 그 예비 도무 시절 대학교 조명규 교무님께 배운 방법인데요. 그 대종경을 읽을 때 제일 첫머리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제 이름을 넣습니다. 대종사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종천아 잘 들어보거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대종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대종경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정말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면 정말 귀에 쏙쏙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김광우 도무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나만의 비법이라고 하면 저는 이런 가족이 된 것 자체가 나만의 비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신앙을 하고 같은 믿음 속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비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저는 교도 사정 의무의 법회 출석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또 교당 교무님이 이렇쿵 저렇쿵 그래도 내가 교당에 빠지지 않고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원불교 신앙하는데 큰 비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개근상이라고 있는데 원불교에는 그런 게 없나요? 개근상 탑니다. 타나요? 네, 연말에 네. 시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딱 하게 되면 교도 출석상을 받게 됩니다. 와, 김광우 도무님께서는 그 상을 받으셨는지. 저는 자주 받습니다. 와. 빠지질 않기 때문에. 나머지 도무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부끄럽네요. 네, 그럼 이인성 도무님의 이야기도 이어서 좀 들어보죠. 예, 저는 나만의 비법이라기보다는 모두가 하는 비법을 이제 따라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뭐 시간이 날 때 1분선을 한다든지 뭐 교리 공부를 한다든지 법문 사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뭐 따라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제 그 마음을 닦는 것은 순간에 오는 이제 그 경계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을 이제 많이 이제 신경을 쓰는 걸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경계를 알아차리고 또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도무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이 원불교를 공부해 오면서 느낀 것과 또 원불교가 나한테 혹은
내 주위에 가져온 변화를 토대로 해서 원불교는 어떤 종교인지 한 줄로 좀 짧게 정의를 내려보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 공무빈 도무님, 네. 원불교란 무엇일까요? 원불교는 사은사여로 절대 긍정과 이제 평등의 종교이고요. 사막팔조로 이제 넉넉하지만 빈틈없는 수행을 행하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종찬 도무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불교를 짧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지은 보은의 종교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원불교는 모든 만물과의 관계가 왜 은혜인지를 제대로 알게 해서 보은하게 해주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인지하면 감사하는 삶을 또 살 수 있겠군요. 네, 김광우 도무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원불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짧게 마음 공부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종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짧게 하지만 네. 핵심만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인성 도무님 어떠십니까? 신앙과 훈련을 병행하여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재생의세, 성불재중할 수 있는 지름길을 가르쳐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또 좋은 뜻을 타인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게 원불교가 아닌가 싶네요. WBS 스페셜 출가 진리의 길을 나서다. 함께하고 계신 네 분의 도무님들께서는 이제 나를 놓고 전체를 위한 삶, 나만의 행복이 아닌 전체의 행복을 향한 그 첫걸음을 이제 내디디셨습니다. 출가를 통해서 성직자가 돼야겠다 하고 결심을 한 후에 이걸 또 실제로 실천하기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출가를 결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빈 도무님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네, 제가 우연찮게 총보 전산실에서 근무하게 되면서요. 공부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원광 디지털대학에서 이제 원불교학과가 이제 처음 개설됐어요. 그래서 원불교학과 마침 잘 됐다 해서 이제 원불교학과를 이제 입학하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소태산 대종사님이 정말 성인이 맞구나, 깨달으신 분이 맞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하게 됐고요. 또 총부에서 살다 보니 이제 거의 일종의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살고 계시는 이제 교우님들과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사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침 했을 때 이제 전무 출신 모집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이제 별 큰 생각 없이 이제 집에 가서 저희 정토한테 얘기를 했죠. 모집하는데 나 이거 할까 했더니 뭐 두말 없이 하라고 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큰 생각 없이 그냥 바로 신청하고 이렇게 이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출가를 하시게 됐는데 네. 정토께서도 원불교를 종교로 삼으시나요? 그럼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춘천 교당에서 저희 다 입교를 했고요. 네. 저희 지금 아들도 지금 전무 출신 서원을 해서 지금 모스크바 교당에서 간사 2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와, 네. 아드님까지 출가를 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뿌듯하시겠습니까? 네. 네. 아들의 출가 때문에 제 출가가 묻히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섭섭하신 것 같은데요. 섭섭하진 않고요. 네, 그래서 아드님이 네. 더 잘 되는 게 좋으시죠? 그럼요. 네. 이어서 김종찬 도무님의 이야기도 들어보죠. 네, 저는 그 가족 사업에 큰 실패를 겪고 나서 교무님과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교무님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출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교무님의 삶을 보면서 세상에는 정말 집착할 만한 게 없구나. 그리고 또 집착을 내려놔야만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출가를 서서히 결심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김광우 도무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 이제 제가 대학원 1학년을 마치고
지금의 이제 와이프하고 같이 정투하고 같이 이제 나와서 살고 있다가 저는 우연찮게 원불교 기간에 그 입사를 해가지고 살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살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로 살아서 내가 제가 교도 회장이 돼서 예전에 나 출가 인연이었던 동기들을 내가 나중에 조금 잘 데리고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한 원불교 기간에만 7, 8년 계속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출가로 살아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7, 8년 전부터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들도 어리고 또 가정 형편도 이렇게 정리가 안 돼서 혼자 출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와이프가 이제 2, 3년 전에 다른 쪽으로 시설을 옮기고 가정이 좀 안정화되다 보니까 또 출가 도무를 하려고 하면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45살에 그 나이 제한이 있는데 어떻게 그 제한에 제가 딱 마지막 해였던 거예요. 작년이. 네. 그래서 와이프 이제 지금 현재 정토한테 사정 얘기를 하고 또 가족하고 얘기하고 스승님한테 문득감정 하면서 그럼 한번 해보자. 해봤으면 좋겠다. 또 당신 뜻이 그러하면 또 그렇게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줘서 큰 이제 또 욕심을 좀 내면서 출가를 하게 됐죠. 근데 참 출가라는 것이 스스로 할 수 있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시절 인연이 맞아야 그 때가 돼야 할 수 있는 그런 성직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만약에 나이 제한이 없었다면은 못하게 되셨을 수도 있겠네요. 고민을 좀 더 해봤겠죠. 네. 다 비슷하네. 저도 나이 전에 딱 걸려가지고. 다들 한참 남으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보다 동안입니다. 네. 자, 이인성 도무님 이야기도 들어보죠. 저도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직장부터 계속 이렇게 원불교 틀 안에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다가 지금 이제 근무하고 있는 그 사회복지법인 은혜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사장님이 그래도 원불교 기관에서 오래 근무를 하고 있는데 좀 원불교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면서 디지털 대학교에 원불교학과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겠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디지털 대학교에서 원불교학과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동안 제가 교도로서 살면서 잘 몰랐던 부분들도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실천을 해보면서 제 자신의 변화도 생기고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제 스스로가 좀 역량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프로가 돼보자 라고 생각을 한 게 그러면 전무 출신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이제 신청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좋은 말씀을 나누면 배가 된다. 이거를 인지하고 계셨던 거군요. 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출가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공무빈 도무님, 출가는 네. 어떤 것일까요? 출가는 당연히 교단과 공익에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음 공부에 전념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무빈 도무님 굉장히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목표를 벌써 이루신 것 같은데요. 네,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이어서 김종찬 도무님, 출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출가라는 것은 그 사사로운 이익 얻기에 이렇게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을 내면을 바라보는 그 수행에 집중하여서 또 지혜를 얻고 또 그 지혜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것이 원불교의 출가가 다른 종교의 출가와는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종찬 도무님 어떠세요? 원불교의 출가는 일반 출가와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일상생활을 떠나지 않고 출가를 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그 진리를 실천할 수 있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그 법을 펴내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좋은 법을 또 제가 잘 실천해서 또 주변 인연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소태사님의 제자로서 가장 옳은 일이 아닌가,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 수 있다는 게 원불교의 출가의 장점인 것 같네요. 네, 이어서 김광우 도무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출가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오는 나만의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출가라는 것은 시절 인연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출가를 했을 때를 실패를 하고 다시 재출가를 할 수 있었던 그 기원도 어찌 보면은 이렇게 누군가가 나한테 시절 인연들이 맞아서 할 수 있는 기원이 되는 것. 그러니까 욕심이 출가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고 해서 그래 너 출가해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행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행운을 이제 10여 년 만에 다시 얻게 되셨고요. 두 번째 행운을 얻은 거죠. 네. 첫 번째 행운은 놓쳤는데 네. 두 번째 행운을 지금 이제 잘 잡고 가야지 이제는. 네, 네. 네. 그 행운을 또 축하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어서 이인성 도무님, 출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출가란 신심, 공심, 공부심을 가지고 스승님과 교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재생의세, 성불재중하는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출가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신심, 공심, 공부심으로 내공을 쌓는 것이 우선이겠군요. 그렇다면 우리 네 분 도무님들께서 출가를 결심하셨을 때 주변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공무빈 도무님, 주변에서는 반응이 어땠나요? 일단 제 주변에 원불교를 아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네. 아. 그리고 제가 원불교를 알기 전에는 굉장히 반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저에게 어떤 종교를 권유하면은 제가 조목조목 잘 따져가면서 내가 종교를 안 믿는 이유를 계속 항상 설명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 나름 또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그랬던 제가 이 일을 들어선다고 하니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네. 설마 제가 이런 걸 하리라 생각했는데 네. 신경을 별로 안 쓰셨던 거군요. 안 주변에서. 쓴다기보다는 이제 저한테 뭐라고 이제 태클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일단은. 네. 네, 이어서 김종찬 도무님, 네, 어떠십니까? 저는 저희 추천 교무님께 도무로서 살아볼 생각이 있느냐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 가족, 저희 부모님 또 형제들께 상의를 드렸더니 다들 너무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출가자로 살고 싶다라는 서원을 이미 세우고 있었지만 말은 안 했는데 어떻게 다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게 맞아줘서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출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가족분들께서도 이미 도무님의 깨달음과 변화를 인지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김광우 도무님은 어떠십니까? 예. 주변에서. 저는 저희 형님들이 다시 들어갈 거면 뭐들로 그때 나왔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고 지금은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열심히 살고 싶다라고 하니까 축하해 줬고요. 또 이제 주변에 이제 스승님들이나 교무님들은 대환영이죠. 계속해서 도무해라, 도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마다 애들이 아직 어려서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핑계들을 많이 댔었거든요. 근데 도무 출가를 한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잘했다,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되게 축하해주고 같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뜨거운 환영이 있었군요. 네네네. 네, 이인성 도무님은 어떠세요? 저는 우리 공무빈 도무님하고는 반대로 제 주변은 전부 다 원불교 교도였어요. 그렇죠. 가족분들도 그러고 그래서 무척이나 다들 너무 좋아하셨고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저를 이제 추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제 이제 큰 고모님하고는 아주 뭐 좋아하셨습니다. 네, 아주 당연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됐겠네요. 네, 뭐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그렇게 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 네 분께서 출가를 결심했을 때 좀 고민됐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분께서 가장 고민됐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먼저 공무빈 도무님. 아니, 좀 제가 선택한 거라서 크게 고민은 없었는데, 네, 다만 이제 좀 더 알고 나니까 일단은 제가 좀 자유분방한 성격이기도 하고 좀 그게 좀 강한데, 그 얽매이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용금 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니, 경제적인 문제. 예, 이걸 평생 용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하니까 또 이게 약간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그런 게 뭐 좀 고민이었지, 뭐 어차피 제가 선택한 삶이고 또 그거보다는 더 즐거운 삶이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 뭐 큰 고민은 없었습니다. 네. 고민했던 내용들은 지금 실제로 어떤가요? 얽매이는 삶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으신지요? 얽매이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더 자유로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깨달음을 또 얻으셨군요. 그렇죠. 이제 얽매인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한다는 건데 그게 남에게 죄가 되는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거의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얽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마음적으로 더 자유가 많아지는 예,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게 훨씬 자유로운 길이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의 명언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종찬 도무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고민이 좀 있으셨나요? 저는 그 출가를 결심하기 전에 자녀 교육이 가장 그 마지막까지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네. 저처럼 힘들게 그 사는 삶을 반복시키고 싶지 않아서 자녀 교육만큼은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쉽게 출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원불교를 가까이 대하고 교무님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나도 내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 생각대로 살았거든요. 자녀들도 그 자기의 삶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 자녀에 대한 집착을 놓게 됐습니다. 네, 김종찬 도무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자녀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존중하고 그 친구들의 삶을 믿어주는 게 훌륭한 자녀 교육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네. 네. 자, 이어서 김광우 도무님의 고민사항도 좀 들어보죠. 아마 남자 전무 출신들을 특히 이제 도무분과에 지원해 주신 분들을 대부분의 고민들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여유로웠다면 이제 도무를 출가하게 되면 그 경제적인 문제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혹시 나만의 욕심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조금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들을 사실은 한 7, 8년 이렇게 쭉 해오다 보니까 아까 제가 시절 인연이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연줄이 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와이프가 그래도 좀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되고 또 가정적으로도 아이들도 좀 안정적으로 좀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게끔 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씩 다 풀 수는 없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다 풀 수는 없지만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이렇게 자리들이 하나씩 마련되고 인연들이 되어져서 출가를 이렇게 했던 것 같지 않을까. 근데 그런 고민들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계속 좋아지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군요. 네. 자, 이인성 도무님께서는 어떤 고민을 갖고 계셨나요? 처음 출가했을 때 어떤 마음과 그런 서원을 계속해서 내가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처음에 무슨 일을 하면 처음에 계획을 굉장히 잘 세우는데 마무리를 잘 못 짓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끈기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순간순간에 뭐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더라도 내가 마음을 완전히 놓아버리지 않고 계속 꾸준히 묵묵히 가면 처음 서원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네, 극복기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었던 순간에 가장 힘이 돼주거나 바른 길로 다시 가는데 큰 힘을 준 원동력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공무빈 도무님, 어떤 힘을 가장 많이 받으셨나요? 글쎄요, 자꾸 힘들었을 때 자꾸 물어보시니까 나 힘든 점이 별로 없었는데 자꾸 뭐가 힘들었나 고민하게 되네요. 이제. 근데 아마도 이제 저한테는 이제 저의 가장 큰 든든한 후원자는 정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윤공으로 생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만약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죠.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만약에 이제 저희 정토가 막 같이 흔들었다면 아마 흔들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더 오히려 이제 힘을 북돋아주는 그래서 정토가 가장 큰 그 후원자였고 이제 제가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준 그런 버팀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이 정토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굉장히 뿌듯해 하실 것 같은데요. 왜요? 네. 이 자리에서 이 칭찬을 하나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칭찬이요? 네. 이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주겠죠. 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끊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종찬 도무님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제가 그 예비도무 시절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큰 경제를 만나서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출가자로서 자격이 안 되나, 출가자로서 살아가도 되나라는 그런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교무님께서 그 청타원 문선의 교무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단품 23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서 원불교를 만난 것은 소경이 문고리를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한 번 문고리를 놓으면 다시 잡을 수가 없는 것처럼 지금 만약에 힘들다고 원불교를 놓으면 다시 또 언제 잡을지 모르니까 꼭 원불교를 힘들어도 놓지 말라고, 원불교만 놓지 말라고, 원불교를 떠나지만 말라고 해준 게 큰 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원불교에 적을 두고 있는 것만으로 잘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격려가 네. 큰 도움이 되셨군요. 네. 네, 김광우 도무님은 어떠십니까? 어떤 게 가장 큰 힘이 되셨어요? 살다 보면 경계가 수없이 많거든요. 수없이 많은 경계 속에서도 가장 힘이 되었던 건 사실 아까 제가 이론 가족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의 힘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정토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그 같이 공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내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간혹가다 내가 뭔가를 잘못하거나 다른 길로 갔을 때 채찍질하고 같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있어서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다시 나오고 난 다음에 연천 은혜마을이라는 곳을 2003년도에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의 그 기관장님이었던 지금 충남 교구장님이신데 균산 최정풍 교우님 그때 원장님이셨어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문답감정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뭔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스승님을 찾아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문답을 감정을 받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또 살아보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가서 주저리 무슨 얘기라도 하면 뭔가 해답은 주질 않으셨는데 마음이 편해지는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약간 법회 출석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살면서 많이 힘듦이 있는데 그 법회 출석 하나만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길들이 이렇게 하나씩 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힘을 얻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출석을 열심히 하셨다고 하니까 학창 시절에도 굉장히 모범생이었었을 네, 개근상만 같은데요. 탔죠. 아. 네, 학생 시절에는. 네. 예. 개근상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그렇죠. 네. 네. 자, 이어서 이인성 도무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뭐 그렇게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비 도무 시절 때 이 예비 출가자로서의 살아가는 어떤 그 삶 속에서 조금 이렇게 그 생활의 이런 환경이 좀 잘 안 잡혔다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을 때 원불교 대학원대학교에서 이 훈련을 나는 과정이 제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상 상시에 흐트러져 있던 모습을 이 정기 훈련을 통해서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워낙 우리 그 대학원 교무님들께서 잘 또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그게 큰 힘이 되었고요. 그때 이제 같이 훈련 받았던 우리 도무덕무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도 계신가요? 예, 저기 공무빈 도무님 있고요. 네, 두 분께서 같이 네, 공부를 하면서 인연을 쌓으셨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또 우리 저기 완도 청소년 훈련원하고 중도원에서 근무하는 우리 덕무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훈련 동기들이 굉장히 좀 저에게 힘이 많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훈련은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11개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원불교 출가자가 배워야 되는 것들은 이제 다 배우는데요. 이제 평소에 이제 그러니까 상시 때 이제 저희 그 도무들이 이제 예비 도무들이 잘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잘 거기에서 이제 지켜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뭐 강의라든지 경강이라든지 뭐 또 강연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도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 교무님들의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네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역시 이 네 분께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주변의 응원과 또 격한 환영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네요. 서원문 원기 102년도 출가인 49인은 사중부운의 근본 의무를 깊이 느끼었고 본교의 공부와 사업에 전무하기 위하여 다음 조항으로서 진실 서원하나이다. 1. 마음은 회상에 드리고 몸은 공중에 바쳐서 세세생생의 이 법륜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2. 본교의 지정한 명령에는 수하라도 불피하고 복종하겠나이다. 3. 개인의 명예와 권리와 이욕은 일체 포기하고 오직 본교를 위하여 정진하겠나이다. 저의 출가 일성은 하나,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입니다. 앞으로 이 하나의 세계를 개척하는 일꾼으로서 행복하게 부교무 생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저를 더욱 변화시키고 또 이 세상을 더욱 은혜롭게 할 수 있는 전무 출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같이 힘들었던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많은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마음병 의사가 되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은혜를 알고 항상 모든 삶을 사람들에게 보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교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종사님 법을 전 세계에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법사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사한님의 은혜를 저도 열심히 발견해 나가고 제가 발견한 은혜 모든 사람들한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출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출가 일성은 당신도 행복하면 좋겠습니다입니다. 제가 느낀 이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출가일성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출가 이후에 성공후사 사무요한의 정신으로 세상을 위한 공중사에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